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를 넘어가도록 하죠. 알파 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네. 네. 어제 시간의 거래 보니까 뭐 또 정치 테마, 그죠? 네, 윤석열 테마. 한 한 윤석열 10종목 넘게 갔더라고요. 어? 한 10종목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저도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거의 뭐 경마 수준 아닙니까? 네, 1번 말, 2번 말, 네. 3번 말. 말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니 뭐 말에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치 테마는 종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것도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시장이 네. 그렇다고 하니까 네. 뭐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합니다만 한번 그걸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럼 뭐 정치 테마 이외에는 뭐 별로 도드라지는 네. 것도 없고. 네. 가장 중요한 건 시세가 가니까 관심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또 막 같이 종용하기에도 그렇죠. 그냥 저희 역할은 그냥 이래서 간다 정도만 네. 얘기해 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코너 중에는 네. 이제 정치 테마를 주력으로 하시는 또 김영원 매니저 같은 경우는 잘 그 선택을 잘하세요. 네. 그런 코너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네. 자, 오늘 소문으로 들었소의 첫 번째는 제가 사실은 뭐 부탁드린 게 있는데 그거하고 맥락이 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또 따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전자파 차폐 얘기를 네, 조금 전자파 차폐. 붙였는데 그게 사실은 뭐 통신 쪽과 연관성은 있겠죠. 네네. 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 때문에 뭐 5G, 6G 네. 세상은 항상 미래를 지향하잖아요. 네네. 뭐 현실적인 거는 좀 그걸 많이 못 따라가지만 주식 시장은 또 그걸 따라가고. 근데 이제 그런 고주파의 고용량의 데이터 전송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전자파라는 게 생기고 네네. 그래서 전자파의 간섭을 차단하는 뭐 EMI 차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주제를 드렸는데 연결해 볼까요? 뭐 네. 일단은 그 이번 주 증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미국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그 5G가 하루 반짜고 좀 조용하고 있거든요. 하루 좀 반짜 식상한 조용한데. 거죠, 사실. 네. 저도 어제 그 이제 네. 다음 주에 왕이 부장 중국의 외교부장이 오기 때문에 중국향 얘기를 잠깐 뭐 꺼내 봤는데 식상하니까 반응이 안 돼요. 네. 재료가 자꾸 반복되니까. 그리고 그 5G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났었고요. 네. 그리고 그 뒤부터 뭐 하반기 투자가 될 것이다, 상반기 될 것이다, 그게 질질 끌어오다 보니까 좀 지치신 것도 있죠. 그리고 6월 달 좀 주가 많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이 5G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는데 거기서 왜 이 종목은 왜 부각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5G 얘기를 하게 되면 기지국이라든지 그리고 중계기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네. 전자파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뭐 소위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모내기 하듯이 그냥 기지국을 꼽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지국 아래쪽은 이 광 케이블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스마트폰끼리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기지국 연결되고 기지국을 통해서 광 케이블 쭉 연결돼서 다른 기지국으로서 다른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지국이라든지 중계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광 케이블이나 어떤 기초 인프라 작업도 분명히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네. 미리미리 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 보급 정책 확대 이래가지고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 생각과는 외로 이게 인터넷 보급률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어디에? 글로벌. 아,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뭐 55% 정도 되더라고요. 항상 늘 얘기하는 아프리카 오지. 뭐 인터넷도 잘 안 터지겠죠, 거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위성을 띄워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궤도 위성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전 지구를 이렇게 둘러친다고 하는데 이상적이긴 한데 뭐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인프라 구축 이게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이것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땅을 파고 더 까는 것 바에는 그 위에 띄우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게 인터넷 보급률이 뭐 일부 국가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제외를 하고 네. 프랑스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 EU 같은 경우에도 이 광 케이블 인터넷 보급률이 30% 아래쪽이더라고요. 그거 저도 최근에 알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이라 가지고 유럽의 인터넷이랑 그 정서적인 서양의 정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우리나 아시아권은 네. 약간 실내에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뭐 머물라 그러면 또 네. 실내 잘 머물고 말도 잘 듣으니까. 네. 근데 유럽이나 이쪽은 자꾸 밖으로 기어나간다. 밖으로 나가고 활동적인 게 네. 많으니까 굳이 뭐 그거 물론 일부는 사용하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 트래픽이나 이런 게 안 걸리니까 굳이 막 증설을 잘 안 하는 거. 뭐 제 생각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급률이 뭐 30% 이하 이런 얘기가 의외로 뭐 낮아요. 네. 너무나 낮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5G 돼서 미국과 중국이라든지 인프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인도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구축 본격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530억 불,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9.8%, 미국 같은 경우 508억 불, 전년 대비해서 15%인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코로나 때문에 이 인프라 투자가 좀 지체가 되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어떤 그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작년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게 돼서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조금 전에 그 유럽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을 이제 보급을 확대를 합니다. 근데 이 계기가 결국 코로나더라고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중요성을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 2020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EU 내, 그러니까 핀란드라든지 일부 국가들은 뭐 그 광케이라든지 인터넷 보급률이 80%가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는데 그쪽 나라를 제외를 하고 그 EU 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현재 광케이블 설치 비율이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달 기준인데 아마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많아봐 25% 미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2030년까지 유럽의 모든 가구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뭐 기지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광케이블 이 까는 작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얼마만큼 빨리 상용화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올림픽 개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초고속 프랑스 이거는 올랑드 대통령 때부터 일단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이 초고속 프랑스라는 이 플랜을 세워가지고 광케이블 보급화에 35억 유로를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현재 계획을 하고 돈이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이 되게 되면은 이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2025년도가 되면은 전국태 광케이블 보급률을 100% 만들겠다. 그러니까 좀 서두에 말씀드린 기지국뿐만 아니라 이 기지국의 데이터 전송 역할을 하고 있는 광케이블 그러니까 땅속에 매설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100% 2025년까지 100% 완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쨌든 그 초고속 인터넷 설치에 1,000억 불 투자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730억 불을 논의로 하고 기존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예정 금액이 1,0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네. 돈으로 100조 정도거든요. 100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어쨌든 또 이 인터넷 보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25%의 빈곤층이 이 인터넷이 안 깔렸다 보니까 네. 수업을 전혀 못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땅거리가 넓고 또 아무래도 좀 소득수준이 좀 낮은 상황인데 그쪽 같은 경우에 또 그 학교 졸업률이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네.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초고속 인터넷을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땅덩어리가 너무나 큽니다. 네. 근데 여기에 광케이블 깔려고 하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5G가 100%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역에 SK텔레콤만 하더라도 20조 가량의 투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개 주 정도 크기라고 뭐 예를 들게 되면 50개 주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1,000조가 넘어가요. 전제가. 그래서 그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광케이블 깔게 되면은 5G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런 광섬유란지 광 케이블과 연관된 종목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네. 하는 데가 어디 많습니다. 뭐, 이게 요즘 첨단 소재 뭐 이런 얘기들 효성 첨단 소재들 네, 많이 그렇죠. 관심이잖아요. 그 코롱그룹도 마찬가지고 코롱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선까지 가게 되면 뭐 네. 가온전선, 대한전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이력까지 보게 되면 KT 서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네. 뭐 너무 지금 원대하게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네. 확 좁아져가지고 당황스럽긴 하네요. 이게 네. 광케이블 얘기하다 보니까 연관성을 어쨌든, 찾으려고 네. 이제 하신 건 알겠고. 결국 근데 대한광통신의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게 결국 광섬유 가격이거든요. 광케이블을 많이 깔게 되면서 광섬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원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얘기를 또 그래서 이 광섬유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2014년도에 중국에서 포지 LTE를 깔게 되면서 광섬유 가격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대한광통신의 주가도 이 광섬유 가격과 동반해서도 상승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2018년부터 이 광섬유 가격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또 2019년부터 또 적자로 전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5G 이 확대가 정말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물론 바로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죠. 지금은 네. 이제 5G 넘어서 6G 네네. 아까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 네네. 네, 뭐 죄송해요. 계속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물 좀 알겠습니다. 마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궤도 위성 상용화가 그래서 중요한데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초고속 인터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어쨌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야 되고 이 초고속 인터넷망이 기초 인프라가 되는 광케이블을 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케이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대한광통신의 주요 매출이 광케이블에서 거의 100%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까지 광섬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흑자가 났었고 주가도 잘 갔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또 이 회사가 또 증설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광섬유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증설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 버렸습니다. 2018년이 끝나고 2019년부터 광섬유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증설이 오히려 독이 됐고 증설에 600억 투자를 했거든요. 600억 투자한 부분이 도리어 독이 되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됐고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2020년, 2021년부터는 광섬유 가격이 조금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섬유 가격이 상승으로 조금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선시스템이란지 뭐 KMW 같은 뭐 기지국 5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5 장비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광 케이블 쪽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뭐 지금 반응을 크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대한광통신도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서 네. 추후에 이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광 케이블 저는 무조건 부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은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중간에 끼어들려서 살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저궤도 네. 위성 얘기하는데 뭐 지상에 갑자기 웬 광케이블 이럴 수 있지만 네네. 이제 저궤도 위성의 장점은 포괄성이지만 단점은 국경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가 안보 침범해 문제와 오니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 쏘는 그 통신이 발달하면 밑에서 빨리 이걸 깔아줘야지 네네. 이제 이것들이 상쇄되니까 그래서 케이블 얘기가 네. 뭐 나름 설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대한광통신 얘기하려다가 참 많이 돌아왔네요. 소문으로 오늘 하여튼 그 인프라 투자의 이슈가 지금 아마 그 시선들이 미국의 이제 의회 쪽으로 많이 또 갈 네네. 것 같아요. 제니니 옐런 재무부 장관도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을 네네. 빨리 해줘야지 10월 달에 돈 고갈난다 뭐 이러고 그쵸. 뭐 인프라 법안에 4조 달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네네. 뭐 또다시 또 한번 관심을 갖게 네, 어쨌든 인프라 투자 하겠네요. 집행이 되려면 결국 돈 문제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빨리 좀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통신. 알겠습니다. 자, EMI 차폐는 언제? EMI 차폐는 지금 제가 종목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이건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네.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네. 자, 하여튼 잘 들었고요.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이 소문으로 들어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